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73세 김영희 씨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고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보니 제가 상상했던 외로운 독거노인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영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냐고요? 글쎄요. 오히려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남편 살아있을 때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그 비밀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영희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사라진 빈자리.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모든 순간이 외로웠습니다. 영희 씨는 그때를 회상합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밥맛도 없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미국에 사는 큰아들, 캐나다에 사는 딸. 둘 다 엄마 모시고 살겠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가려고 짐도 쌌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 여기 내 친구들이 있고 내가 다니던 성당이 있고 50년을 산 동네를 떠나면 나는 그냥 누구네 엄마로만 살다 끝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게 싫었어요. 실제로 노인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적응할 때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때 영희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나로 살겠다.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겠다. 하지만 막연히 혼자 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희 씨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하지? 집안일은 혼자 다 할 수 있을까? 디지털 세상은 너무 어려운데 배울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짐이 될 게 뻔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하나하나 해결 방법을 찾자고. 그래서 영희 씨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스템을 말이죠. 제가 젊었을 때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 일을 했거든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어려운 일도 시스템을 만들면 해결된다는 것. 문제를 쪼개서 하나씩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는 거리요. 영희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건강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건강 문제니까요. 요즘은 좋은 시대예요. 스마트워치 하나면 많은 게 해결돼요. 영희 씨는 자녀들의 도움으로 스마트워치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사용법이 어려웠지만 천천히 익혔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모니터링하고 낙상을 감지하고 긴급 상황에는 자동으로 연락이 갑니다. 이게 저한테 딱 한 번 생명을 구해줬어요. 지난해 가을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자동으로 낙상을 감지하고 등록된 비상연락처인 딸에게 즉시 알림을 보냈습니다. 딸이 바로 이웃에게 연락했고 이웃이 와서 확인해줬죠. 두 번째로 만든 건 건강친구 네트워크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비슷한 연령대 4명과 건강친구를 맺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까지 단톡방에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요. 만약 누군가 12시까지도 연락이 없으면 집에 가서 확인하기로 했죠.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서로를 챙기는 친구이자 안전망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정기 건강검진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캘린더에 3개월마다 알람을 맞춰놨어요. 병원 예약, 치과 검진, 안과 검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가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고.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 관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안일을 다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70대 몸이 20대처럼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바꿨죠. 영희 씨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청소는 2주에 한 번 가사도우미에게 4시간에 8만 원을 주고 맡깁니다. 화장실 청소, 창문 닫기, 높은 곳 청소처럼 힘든 일들을 해줍니다. 식사는 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단한 요리만 직접 합니다. 빨래는 세탁기로 하고 이불이나 큰 것들은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장보기는 새벽 배송을 주로 쓰고 월 2회 정도만 시장에 갑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제 시간과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시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영희 씨는 생긴 여유 시간에 서예 연습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청소하고 장보고 요리하느라 하루 다 가는 게 아니라 오후엔 서예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책도 읽고 산책도 가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혼자 살면 외롭다고요? 오히려 저는 더 바빠요. 남편이랑 살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영애 씨의 일주일은 정말 알차게 흘러갑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클래스를 듣습니다. 요가 후에는 복지관 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떱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도서관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급식 도우미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게 영애 씨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손주들은 멀리 있지만 이 아이들이 제 손주 같아요. 목요일 오후 3시 서예 클래스가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등산 모임을 갑니다. 가까운 산을 천천히 오르는데 운동도 되고 자연도 즐기고 좋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가끔은 아무 계획 없이 집에서 쉬기도 합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심심할 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가끔은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영희 씨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그게 느껴지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억지로 만나는 10명보다 진심으로 소통하는 3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하죠. 저도 처음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어요. 애들이 알려줘도 10분 후면 까먹고 또 물어보면 애들이 짜증내고 영애 씨의 해결책 첫 번째는 노트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직접 손으로 적어놓은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보내기는 갤러리 앱 열기, 사진 길게 누르기, 공유 버튼 누르기, 카톡 선택하기. 배달 음식은 배민 앱 열기, 검색창에 음식 이름 쓰기,
가게 선택하기, 메뉴 선택하기, 주문하기, 결제하기.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이런 것도 적어야 하나 싶어서요. 근데 적어 놓으니까 자식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모르면 노트 보고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동네 디지털 선생님을 찾은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대학생 자원봉사자분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 인연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정도 와서 새로운 거 알려줘요. 커피 한 잔하고 빵 하나 사드리면 기뻐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필요한 것만 배우기입니다. 처음엔 욕심내서 다 배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유튜브 보기, 카카오톡, 영상통화, 배달앱, 택시앱, 날씨앱, 지도앱.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다 알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확실하게 익히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영애 씨는 미국, 캐나다에 있는 손주들 얼굴을 매주 봅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해요.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해주고, 제가 요즘 뭐 하는지도 얘기하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기술이 저를 가족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돈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영애 씨의 월 수입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80만 원, 남편 유종연금이 40만 원, 예금, 이자가 30만 원, 합계 150만 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월 지출은 이렇게 나갑니다. 주거비 관리비로 15만 원, 식비로 40만 원, 생활 서비스인 청소와 세탁 등으로 30만 원, 의료비와 약값으로 20만 원, 문화생활과 취미 활동으로 2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 등 기타로 15만 원, 합계 140만 원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요. 적은 돈이지만 쌓이면 커지죠. 목돈은 자식들 결혼할 때 다 줬고, 이제 남은 돈은 제 노후 의료비로 쓸 거예요. 나중에 요양원 갈 일 있으면 제 돈으로 가야죠. 영애 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식들 걱정 안 시키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제 병원비는 제가 내고, 제 생활비는 제가 관리하고, 제가 쓸 돈은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써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순간 제 자존심도 잃고 관계도 나빠져요.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마음의 독립. 경제적 독립보다 더 어려웠어요. 남편이 떠난 후 영희 씨는 6개월간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창피해서 가기 싫었지만 딸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고 여럿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이라고요. 영애 씨가 실천한 첫 번째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났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 밥을 먹었다는 것, 이런 것만 적었죠.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10개도 넘어요. 오늘 만난 친구, 맛있게 먹은 음식, 예쁘게 핀 꽃, 친절했던 가게 주인. 감사할 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배움입니다.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잘 배울 때예요. 시간도 많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서예를 배우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생기고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붓으로 글씨 쓸 때는 아무 걱정도 안 해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내년 봄에는 제주도 1달살이 할 거예요. 벌써 숙소도 알아봤어요. 그 다음 해에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가보고 싶어요. 75세까지는 꼭 가려고요.
살아있는 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씩 지워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영희 씨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 제 인생도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남은 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된 거였어요. 1막은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다면 2막은 진짜 김영희로 살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저처럼 혼자 사는 걸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서 잘 알아요. 시작 전에 꼭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점검을 1개월에서 2개월 전에 꼭 하세요. 종합 검진을 받고 만성 질환이 있다면 관리 계획을 세우고 약 복용 시스템을 만드세요.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 담아두면 편합니다. 두 번째,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세요. 문턱을 제거해서 낙상을 방지하고 욕실과 화장실에 손잡이를 꼭 설치하세요. 저는 이거 안 했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조명도 밝게 해주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를 위해서요. 미끄럼 방지 매트도 욕실이랑 주방에 깔아주세요. 세 번째, 비상 연락망을 꼭 구축하세요. 최소 3명 이상의 긴급 연락처를 만들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관리사무소에도 혼자 산다는 걸 알려주고 긴급 상황 시 연락 가능하도록 해두세요. 네 번째, 디지털 최소 교육을 받으세요. 영상통화 배우기, 배달앱 사용법, 택시 앱인 카카오티 사용법만 알아도 정말 편합니다.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꼭 배우세요. 한 달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최소 생활은 월 100만 원입니다. 주거비로 10만 원, 이건 자가 기준이고요. 식비로 40만 원, 의료비로 20만 원, 생활비로 20만 원, 여유비로 1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안정적 생활은 월 150만 원입니다. 위 항목에 문화생활과 외부 서비스를 더한 금액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살고 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은 월 200만 원입니다. 위 항목에 여행과 고급 취미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이 금액들은 자가주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를 사신다면 여기에 주거비가 추가로 듭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영애 씨가 경고하는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저도 처음엔 다 해봤어요. 실수 첫 번째, 완벽하게 준비하려다가 영원히 시작 못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하다 보면 방법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 돼요. 저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거 아니에요. 실수 두 번째, 자식들 눈치만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이에요. 자식들이 반대해도 차근차근 설득하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면 이해해줘요. 저도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제 선택을 자랑스러워해요. 실수 세 번째, 너무 독립적이려고만 하는 겁니다. 도움받을 건 받아야 해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모든 걸 혼자 하려다가 다치거나 지치면 안 돼요. 저도 청소는 도움받고 무거운 짐은 이웃에게 부탁해요. 실수 네 번째, 고립되는 겁니다. 혼자 산다고 아무도 안 만나면 정말 위험해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집에만 있으면 정말 우울해져요.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한 지 이제 5년째예요.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바뀐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체중이 5kg 감량됐고 혈압이 정상화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스트레스로 혈압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약도 끊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요가, 건강한 식습관 덕분이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정신면에서는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했고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기대되고 감사해요. 관계면에서는 새로운 친구가 20명도 넘게 생겼습니다.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친구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친구들, 서예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 오히려 사회생활이 훨씬 더 활발해졌습니다. 자신감도 엄청나게 생겼죠. 나 혼자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영애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해지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영애 씨의 딸은 영상통화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정말 걱정했죠. 엄마 혼자 두고 오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엄마가 저보다 훨씬 활동적이세요. 매번 영상통화하면 엄마가 바빠서 일찍 끊자고 해요. 친구 만나러 가야 한대요. 정말 웃음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딸이 걱정해서 전화했는데 엄마는 서예 수업 가야 한다고, 친구들 만나야 한다고, 봉사활동 가야 한다고 바쁩니다. 오히려 딸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죠. 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독립적으로 사시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엔 의무감에 연락했다면 지금은 진짜 궁금해서 듣고 싶어서 연락해요. 엄마 얘기가 재미있거든요. 요즘 뭐 하시는지,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는지. 영애 씨와 자녀들의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니까 더 편하게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죠. 자녀들도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면서 안심하고 자신들의 삶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제가 요즘 뭐 하는지, 뭐가 재미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그게 진짜 좋은 관계 아닐까요? 서로 부담 없이 즐겁게 소통하는 거요. 7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영애 씨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니, 오히려 70대가 새로운 시작의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다고. 영애 씨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예요. 돈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혼자서도 안전하고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나이는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제가 73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영애 씨가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여도 정말 괜찮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다면 말이죠. 영애 씨는 덧붙입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에 진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인 줄도 몰랐고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영애 씨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서예 작품을 유튜브에 올려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오늘 영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애 씨도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시스템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막연히 잘 살겠다가 아니라 건강은 이렇게, 일상은 이렇게, 관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 둘째,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 하다 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 됩니다. 셋째,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 혼자 산다고 모든 걸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히 도움을 받으면서 현명하게 사는 것도 독립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니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0세 할아버지의 유튜브 창업기를 가져왔습니다. 80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1년 만에 구독자 10만을 만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감사합니다.